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로 하나를 놨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무슨 차이점이 있죠? 자,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의 차이점. 차이점이 많은데 여기 오신도 그림이 들어있죠? 네. 여기 넣고 네. 본래 우리 천문도가 이래요. 저 우측에 있는 중국의 순우 천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뒤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여기에 뭐 40도, 50도가 그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서 각항자방 신맥에는 청룡이고 부녀 허이술격은 현무고 그 다음에 규류의무 필자사항은 백호고 종교유성 장인지는 주작이냐 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것들을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천문도는 이번에 대한민국 자연생태체험연구의 기획부장 오순재 선생님 광주 현재 성덕구에 있는데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갔던 일본 기토라고군에 갈 때 때를 맞춰서 현재 여기는 사신도를 그려놓은 천문도가 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2001년도에 여기 잘라져서 이분이 성함이 안 나오는데 아마 2001년도에 이걸 제작을 했을 거예요. 오길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천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신도 들어갔죠? 네. 여기가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별자리는 그대로 위치랑 다 크기랑 떠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사신도를 집어넣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있어요.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원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순재 선생님 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국내와 미국 현재 이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황룡을 넣어서 새롭게 구상을 해서 만들어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재 선생님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대묘의 중묘 대묘에 있는 이 사신도 그림과 현무, 주작 이렇게 넣고 황룡도 거기에 준해서 우리 천문에 나오는 걸 준해서 일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 우측 벽에 있는 거나 저 뒤에 까만 바탕에 있는 거나 현재 어디에도 없는 황룡의 그림을 이제 집어 넣어서 새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1월에 우리가 일본 기토라고군 갔을 때 그 고분 앞에서 이거를 들고 일종의 의례를 했어요. 의례. 1300년 만에 기토라고군에 있는 천문도의 원형의 귀환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구성과 각 구성의 영역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 글자의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써있는 이런 각각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여기 논천 거기에는 또 뭘 써놨고 그리고 밑에 아래 우천문도 석가군 제 평양성 이렇게 나갑니다. 제 평양성 인평남 침우 강 이렇게 옛날 석가군이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난으로 강물에 빠뜨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침우해서 그런 이야기들이고 여기 마지막에 끝부분에는
이걸 제작에 참여했던 학자들, 서훈관 학자들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명나라 태조의 연호였던 홍무라는 연호를 써서 언제 제작했다고 끝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작 뭐 이런 과정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천상열차분지도의 구성과 각 구성에서 써있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이 왜 거북이의 머리는 여기가 서쪽이니까 서에 있고, 그 다음에 왜 청룡의 머리는 아래쪽을 향하고 백호도 왜 머리가 아래로 있냐, 꼬리가 위에 있고, 둘 다 대칭적이에요. 현무도 머리가 서쪽, 주작도 머리가 서쪽, 꼬리가 동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청룡과 백호는 머리가 아래쪽, 꼬리가 위쪽을 향하게 통일선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이 외곽 테두리와 중국의 순우천문도의 외곽 테두리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별자리의 이 구성이 어쩌 비슷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은 뭐고,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왜 더 과학적인지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은 다시 28서를 외웁니다. 시작. 네, 하여튼 이제 오 가면서 그 노래에 맞게 28수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한 이 28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각강저방, 각강저방, 신미기, 두, 그 다음에 우녀, 허위, 실벽. 자, 이 실벽에서 요 실수와 벽수 있잖아요. 이게 가을철의 페가수수예요. 가을철 별자리에 사각형이 있는데 페가수수거든요. 이 실벽이 바로 이 네 개가 페가수수 별자리예요. 이거는 현대 별자리하고 비교가 바로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규류, 이 류가 바로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서양의 양자리에 해당이 돼요. 규류, 이 묘가 바로 황소자리가 아니고 이 묘수가 뭐냐면 좀생이 묘예요. 좀생이 묘. 겨울철 별자리에 제일 먼저 독조가 내려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좀생이 별입니다. 좀생이 별. 그거를 우리가 묘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규류, 이묘, 필수. 여기가 바로 황소자리예요. 필수가. 필수가 황소자리. 그 다음에 필, 자, 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자, 삼과 삼수는 중복돼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삼수 범위 안에 자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구분의 애매성이 있지만 별자리 모양으로는 겹치지만 구분은 나눴어요. 이게 자 구간, 이제 삼 구간. 이게 나눴어요. 그냥 별자리는 겹쳤어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정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이번에 별자리 한번 설명할 때 들어봤죠? 두 개가 있는 거 머리. 플룩스 카스트로. 그 정수 자리가 바로 이 쌍둥이 자리 오늘날 별자리로는. 그 다음에 정귀. 다이아몬드 있죠? 정귀. 유성, 장익,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 자리는 이제
까마귀 자리하고 아마 비슷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무튼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28수를 찾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묘예요, 동쪽. 그러니까 이게 동자미원, 여기가 동자미원이 되고 니은자로 동자미원. 이게 서자미원이 되는 서자미원. 그리고 북극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성, 독극 오성, 그리고 사복. 그 다음에 구진 6. 구진 6이니까 얘 요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바로 오늘날 북극성이에요. 폴라리스. 그러면 조선 때 만들 때 북극성은 여기라고 하는 건데 북극 오성의 맨 끝에 있는 이 녀석이 사실은 북극이 아니고 더 떨어져 있어요. 이 천추별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여기가 임금, 태자, 서자, 후금, 천추 그래요. 이 북극 오성 이름이. 다시 기리한 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209쪽) (209쪽) 찾으셨어요? 네. 네, 그 209쪽에 보면 북극 오성과 구진 6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찾아집니까? 네. 그래서 천추라고 하는 별 찾아지죠? 네. 후공, 서자, 재, 태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북극 오성에서 여기가 태자. 저 봐요. 첫 번째 이게 태자. 두 번째가 재 임금이에요. 임금. 재라고 하는 임금. 그 다음에 후공. 그 다음에 서자. 마지막에 천추. 여기 책에는 서자호금인데요. 그러니까 후금, 서자, 천추 이렇게 들어가요. 천추가 왜 끝에 게 천추예요. 천추 그 다음에 얘가 후금. 위에서부터 천추, 후금, 서자, 임금, 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극 오성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가운데 십자 표시가 바로 하늘의 북극이에요. 실제 하늘의 북극은. 그러니까 지금 천상열차 분야집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의 북극이 아니다. 떨어져 있다. 그 오늘날은 얘다. 오늘날은 이게 북극성이 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395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하늘의 북극이 오늘날 북극성 근방이 아니라 천추 근방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춘 게 요거예요. 요 중심점. 이거를 세종이 만든 일성정시의 만들라고 해서 세종이 측후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겠지만 일성정시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천문 관측기기에 축구법, 측정하는 법을 세종이 썼다고요. 그거를 김돈이라는 학자가 그대로 세종실록에 남겨놨어요. 세종이 한 거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디를 또 한번 가보냐면 조금 전에 봤는데 또 찾으려고만 나와요. 172쪽 보세요. 172쪽에 보면 북두칠성의 우리 이름과 북극 오성의 이름 그거를 써놨어요. 제가 보이죠? 네. 가운데 오늘날 북극성이 구진대성의 그 밝은 별이고 오늘날 북극성으로 그 다음에 북극 오성 태자 임금 서자 후금 천추 그거 써놨잖아요. 그게 북극 오성이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북극성은 천추와 북극성 사이에 있다. 그리고 북두칠성의 7개의 이 도교와 유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요강, 계양, 은평, 천권, 천기, 천성, 천추
이름들이 이제 유교에서 이제 부르는 그런 별자리 별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강, 저왕, 신, 미, 기 따라왔어요? 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남두 육성이에요. 이 남두 육성을 줄여서 두라고 하는 거예요. 두녀의 실경할 때. 그러면 여기 기사 있잖아요. 기사. 요걸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 궁수자리가 됩니다. 궁수자리를 쪼개놓은 거예요. 오늘날 별자리, 여름 별자리의 궁수를 한번 봐봐요. 종이 나눠준 거. 종이 나눠준 거에 별자리 여름 거. 정갈자리 왼편에 궁수 있잖아요. 찾아져요? 네. 그 궁수 자리에 한쪽 6개가 남두육성이에요. 남두육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남두육성. 봤어요, 금방?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남두육성이에요. 이게 기수고 4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봐봐. 여기 고개를 여기 돌려봐요. 여름철을 봐야 되지. 혼자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궁수 자리잖아요. 남두육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두육성. 하나, 둘, 셋, 네 개가 기수. 기수. 그 다음에 남두육성의 유기고요. 네? 자, 여기도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남두육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까지 기사. 하나, 둘, 셋, 넷. 배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금 동방칠수 했어요. 각항저방 신미기 갔습니다. 네. 미몇, 미구 그랬죠. 미수는 몇 개로 되어 있다? 9개로 되어 있다. 미구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삼 그러죠. 심삼. 심수는 몇 개로 되어 있다? 3개로 되어 있다. 방사 4개. 그 다음에 갑수는 좌갑 그렇게 써 있어요. 좌갑. 그리고 숫자 안 써놨어요. 네. 그 다음에 항에서 항사 그랬죠. 항수는 4개. 저사. 저수 4개.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녀의 실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두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두육성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남두육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 빼고 두육 이렇게 두녀의 실벽하니까 자 우인데 실제로는 견우육 그러죠. 네. 이게 견우성이에요 여기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마추어에서 전부 다 이 독수리 자리에 알타일이라는 별을 견우로 다 가르쳐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 보면서 아마 잘못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견우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28수의 견우예요. 거기도 아마 지금 한번 보세요. 별자리 여름에 독수리 자리 봐봐. 알타이르가 견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 찾았어요? 네. 알타이르 견우 독수리 자리. 자 여기 보면 이 여름별 자리에 보면 지금 여기다가 떠놓으니까 안 보이네.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고니 자리고 배내고고 그 다음에 거무구 자리에 배가 진료고 그리고 여기가 우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Y자에서 우산 설 때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독수리 자리예요. 그 독수리 자리에 으뜸별을 영어로는 알타이르라고 하는데 이걸 죄다 우리나라에서 견우라고 가르친다 그럽니다. 직녀와 견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직녀는 배가가 맞는데 견우는 이게 아니고 어디로 더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들 염소 자리
염소 자리. 염소 자리 밑에 찾았어요? 네. 황도 염소 써있지? 네. 그 위에 알파라고 써있는 데 있어요. 알파. 세 개 꼭지에 염소 자리 끝 오른쪽 끝 꼭지점. 그게 견우 6이에요. 아. 자 이제 앞으로 잘못된 거는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또 제가 공개를 할 거니까 별을 안내하는 사람 우리나라 아마 수성풀 지도사들이나 맞네. 별과 관련 안내하는 사람들은 우리 28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28수에 견우 6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열어서 북쪽에 있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를 견우라고 가르치는 건 오개념이다. 우리의 전통 천문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맞아요. 은하수를 전통 네. 문화수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은하수를 바깥에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견우입니다. 견우인데 우리가 두 운영 할 때 견자를 뺀다. 네. 그러면 이제 두운여 그러잖아요. 두운여. 연대 순여로 돼 있어요. 순여 그러면 숫자 빼고 두운여 허위 실 벽 그러는데 동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동벽 잘 기억해야 돼요. 고려 때 고려사 천문지에 보면 동벽성 남쪽에 객성이 나타났는데 크기가 무감한 했다라는 기록이 1073, 74년에 나와요. 고려 때. 그때 뭐라고요? 동벽성 남. 동벽남. 그 말은 뭐냐? 벽수 남쪽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고려사 천문지에 나온 이 말을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동벽이 뭔지를 알아야 할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동벽성 남쪽에 그걸 제가 나중에 당군조선 때 천문,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천문, 고려사 천문지에 나와 있는 천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천문 기록을 가지고 4시간 쪼개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나오는 것이 미수 자리에서 객성이 나타났는데 미의 두 번째, 세 번째 별에서 나왔다. 그러면 미 하나, 둘, 셋이니까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별 사이니까 요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별 중에 두 중에 어느 별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600년이 지나서 현대 천문학자들이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이 세종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뒤졌어요. 그래서 찾았다고. 잔해를. 그 폭발한 잔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을 알아야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객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초신성이나 신성 폭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벽성이 뭔지를 알아야 고려사 천문지에 나와 있는 동벽남의 객성이 나타나는데 뭐가 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자꾸 뒤로 가보세요. 조선왕조 기록, 고려사 천문지 기록, 삼국사 기록.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거나 반감 안 가져요.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단군조선으로 넘어가서 한단고개를 인용하면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한단고개에 나와 있는 천문 기록을 이제 인용하면 한단고개를 위설하고 현재 국사학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왜 천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문 기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렌즈도 배워보고 망원경도 배워보고 스스로 달도 찾아보고 막 계속 했죠. 그리고 안구일부도 배우고 24방미도 배우고 막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배우는 12지부터 28수를 배워요. 이것들은 뭘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다? 사설을 찾아서 사설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하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 저한테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야 삼국사에 나와 있는 해설이 천문 기록이나 해설이. 고려사 천문지에 나와 있는 천문 기록이나 특히 이 고려사 천문지에 보면 개경의 유수가 노인성을 관측했다고 기록한 게 나와요. 개경에서 노인성을 관측해? 여기서도 어려운데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관측할 수 있는 노인성을 개성이 아닌 서경 유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에 서경 유수가 노인성을 관측했다고 보고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경이 어디냐? 묘청의 난 여러분 알죠? 네. 그 묘청의 난이 서경천도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부식에 의해서 제압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서경에서 노인성을 관측을 가능하냐라고 할 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문의 위도상. 왜냐하면 노인성에 최고로 올라올 때가 수면에서 4도인데 제주도에서 남해안은 1도 줄어들어요. 3도 수면에 뜨는 거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 알아 내려가요. 노인성 바다에서. 그러면 서울에서도 관측 안 돼요. 근데 지금 서경을 우리가 평양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야나 일부 민족사 계열이나 또 그보다도 더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경이 중국 땅의 어디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북경이 서경이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고작 묘청이 지금의 개성에서 수도 서울 평양으로 거기를 서경으로 옮긴다고 그 난리를 떨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입장에서 그 천문 기록을 퍼뜩 찾아내면서 노인성 관측의 위도의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 북극성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걸 고려하더라도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려사 천문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서경 유수가 노인성을 관측했다고 보고했다라고 할 때 그 서경은 어디냐? 이것이 바로 다양하게 역사를 접근하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혼란시켜서 뭘 끌고 가는 무슨 광신도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종합돼서 우리의 고대사가 재정립되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본 교육부터 이 관찰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인류 문화사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가져온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살살 흘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노인성이 이거예요. 여기가 노인성이에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본 노인성이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평선에서. 낮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쨌든 얘기가 또 지금 빨리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 과학, 기술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옛날 거 배워서 뭐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역사 전쟁을 벌일 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고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천문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데다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천문이라는 혼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별자리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28소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뭘 알지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해주는 게 뭐예요? 기존의 학계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학자들은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열어둘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기존에 체계화된 통설만 믿고 나머지는 가짜다, 뭐 위서다, 뭐 사이비 유사학자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지리 개념으로 감 개념으로 저는 또 고대사의 핵심인 갈석산을 지리적으로 그 하천과 갈석산에서 나오는 하천과 갈석산에서 생산된 옥, 푸른 옥, 그냥 옥이라고 하는 이 중국 산해경, 지리서 산해경의 기록을 뒤져서 지금 우리 국사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통설적인 갈석산의 위치와 저희나 민족사학계에서 바라보는 갈석산의 위치, 제가 산해경에 나와 있는 출발지부터 그 갈석산까지를 다 그려서 작년에 한 2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갈석산에 가는 데까지 다 그어내서 지리적으로 갈석산에서 나와서 승수라는 하천이 황하로 들어가요. 황하로. 근데 그거를 한반도에서 황해도에서 갈석산을 찾는다. 아니면 지금의 하북성의 참여에 옮겨온 참여의 그 갈석산에서 찾는다. 이건 다 산해경의 말에 의하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저 따라서 바레만 유학에 마시면서 갈석산 올라가 봤잖아요. 거기서 물 나와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황하로 붙어요? 바다로 들어가지?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지금의 갈석산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옮겨온 참여에는 갈석산은.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이나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갈석산이 황해도에 우리나라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유사사학이니 뭐니 사회비니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학문하는 사람이지만 뭔 얘기를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얘기를 해와서 상대방 얘기가 더 논리적이라고 하면 내 것이 안 맞는구나. 그런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 이제 누군가가 이 방송을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래 저 당연군이 접근하는 통합적인 방식 현대과학부터 고천문학 그 고천문학을 통해서 고서 사수의 기록과 접목해서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런 시각에 다 진행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국사의 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고대사 부분이 아주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우리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취합해가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열리있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듯이 한다.